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시작입니다. 2020년 노인 실태 조사라는 10,0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한 방대한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노후 생활 인식 및 삶의 만족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장표로 뽑은 것은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약 74%가 70세 이상이다 이렇게 하고, 무의미한 연명 의료는 반대한다가 86%, 그리고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주요 장표로 뽑았는데요. 실제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 규범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4%가 노인의 연령 기준은 70세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 만약에 물어본다면 50대 초반인데요. 노인 글쎄 유행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5세도 뭐 청년이듯이. 왜냐하면 신체도 그럴 거고 앞으로 삶을 바라보는 관점도 그럴 거고, 또 그 길어진 것만큼 그것을 채우려는 그런 활동들도 그럴 거고, 인식의 변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러한 노인에 대한 기준들은 점차 늘어날 거고요. 최근 너무 멋쟁이 시니어 분들 너무 주변에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과연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할까? 그 나이가 들수록 이런 분들의 마음속에 오히려 아이처럼 그러한 어린 마음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죽음, 웰다잉에 대해서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이다가 91%로 가장 컸습니다. 아무래도 그 남을 배려하는 것들이 몸에 뱉고, 특히 이제 가족 지인에게 폐를 안 끼친다라는 그런 사고가 반영이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없는 죽음이다 91%, 스스로 정리하는 임종이다가 89%, 가족과 함께 임종을 맞이하는 것이다 87%. 주로 죽음이라는 게 죽는 순간에 아직은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명 의료에 대해서는 무의미하게 연명을 의료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러니까 연명 의료는 뭐냐면 이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뭐 굉장히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의미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가족이나 또 당사 입장에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 기간이 제 주변에도 한 10년, 20년 되신 그 분을 봤는데요. 이것이 주는 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분이 생각을 하시나 살아계시나 이런 것부터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그 막대한 비용, 특히 이제 경제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비용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그 여러 가지가 교차가 되는데요. 어찌됐건 여기에 대해서 시니어들은 웰다잉을 하면서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반대하겠다는 의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그것을 실천하겠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는 걸 작성하는데요. 그 실천은 5%에 그치고 있어서 이것들이 조금 더 보급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죽음 준비의 실태는, 나는 장례를 준비하겠다가 80%고요. 자기 결정권에 따른 죽음에 대한 준비가 27%, 상속에 대한 처리 이거는 12% 정도고,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앞에서 본 것처럼 5%, 유서를 작성하는 건 4%, 장기 기증서약은 3%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준비의 실태가 아직 우리나라는 초기이기 때문에 그 죽는 순간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는 지인들은 이제 웰다잉에 대한 그 수업을 뭐 한 8주차 아니면 뭐 8과정 이렇게 쭉 들으시는데요. 나중에 정리해서 저희 그 JSLB 채널에서도 사단법인 시니어 라이프 그 내용으로 업로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근데 점차 웰다잉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올 길이 지금 있는 거죠. 그 단계에 거쳐야 되는 것들이 이제 죽음에 대한 그 장례라든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든지 뭐 상속이라든지 이런 게 오는 거고요. 그러나 앞으로는 좀 더 바뀔 거로 보입니다. 희망하는 장례의 방법에 대해서는 화장이 약 68%, 매장이 12%, 미정이 12% 정도, 21%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삶에 얼마나 만족합니까? 그랬더니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가 50%, 즉 65세 노인 중에 절반은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만족하냐 구체적으로 보니까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52%. 그러니까 건강하면은 일단 만족하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상태에 대해서는 약 37%. 이 얘기는 뭐냐면 나머지 63%는 만족하지 않는 상태라는 거죠. 이 데이터도 굉장히 정확한 데이터 같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하위 20, 30%가 있을 거고요. 중간에 뭐 차상위 계층도 아니면서 이상하게 또 어렵게 살아가실 수 있는 또 중간에 낀 세대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나마 괜찮은 분들
정도, 이게 좀 포괄적으로 한 37%고 정말 괜찮은 분들도 한 1-20% 계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회 여가 문화 활동에 대해서 43%가 만족을 하고요. 그 역으로 반면에 약 60% 정도는 이것에 대한 여유도 없을 수도 있고 또는 몰라서 또는 '이 나이에 내가 뭘 해.'라는 그런 그 옛날에 대한 생각 이런 것 때문에 또는 직접 가 보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부딪히고 이런 것이 싫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 세월이 길기 때문에 혼자서 고립된 생활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화가 문화 활동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자기가 소통하는 법을 다시 익힐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배우자 관계에 대해서는 71%가 만족하고 그 얘기는 또 한 30% 정도는 만족하지 않는 거고요. 자녀 관계는 73%, 친구 지역사회 관계는 59% 이렇게 됩니다. 점차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런 관계가 배우자 자녀 관계에서 친구 지역사회 관계 또는 이런 사이버상의 관계 이런 것들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페이퍼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공공정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는 그 코멘트가 있는데요. 노인 단독 가구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겠다. 네, 우리는 혼자 살 수 있는 1인이든지 노부부만 사는 그런 가구들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겠다는 건 굉장히 좋은 방향성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하죠. 살던 곳, 그곳에 계속 살 수 있는 고령층화 주거 환경을 구축하겠다. 실은 보건복지부의 그 중대찬 그 프로젝트는 커뮤니티 케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핵심이 살던 곳에서 있게 함으로써 의료 비용도 줄이고 살던 곳의 만족도도 높이겠다. 이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나아가서 웰다잉을 실천할 수 있는 뭐 연명의료 의향서라든지 실제로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논의 일자리를 계속 양성하고 사회 참여, 정보화 역량을 증진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노인의 삶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될 것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은퇴 후 삶의 시간, 건강, 돈에 대한 결국 건데요. 이것들이 닫힌 게 아니라 열려졌다. 그러니까 나 혼자 고립되는 게 아니라 같이 어울린다. 그리고 노인이 돼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어왔고 그 노인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내일을 살아가실 분이고 또 웰다잉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분의 흔적을 남기고 사랑하는 대상이 그분이 남긴 것에 혜택을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립 대신에 소통,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 스포츠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 되고요. 봉사와 기여하는 어울림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가 돼서 이렇게 문화 활동하고 스포츠하고 봉사하고 기여하는 게 예전에 경제 활동을 할 때는 시간 낭비고 뭐 저 뭐 하는 거야? 돈도 안 되고 뭐 별 의미도 없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시니어 라이프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오히려 돈만 경제 생활만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게 매몰됐을 때 삶을 돌이켜보는 웰다잉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암울할 수도 있는 그래서 내가 버킷리스트라도 작성을 하고 싶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점차 우리도 이쪽에 대해서 인프라라든지 개인의 노력, 특히 커뮤니티 활동 이런 것들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여전히 우리 시니어들은 경제 안전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는 것, 그거 외에 더 나아가서 조금 여유가 된다면 이웃을 배려하고 또 노인들이 축적한 그 자산을 나누는 돈을 가치를 나누는 그런 활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시니어들이 말씀을 안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굉장히 상승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현금화시키는 것은 별도의 문제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전체 사회 구조를 보면 젊은 청년들의 경우에 주거를 획득한다는 것 자체가 꿈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같이 여유가 있는 시니어들은 그 돈의 가치를 그 조금 더 어려운 이웃들, 특히 노인들 중에서는 약 4% 정도는 정말 최악의 주거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영양 쪽에서도 9% 정도는 영양에 대한 고민을 하는 지금 2021년에 이렇게 먹을 게 넘치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무려 주 6일, 7일을 일하시는 분들도 한 10% 이상 계신다는 이런 사실에 눈을 기울이면서 노노케어라고 하죠. 시니어가 시니어의 처지를 알고 시니어를 돕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에서도 그런 정책을 할 수 있게 시니어들이 응원하고 또 우리 부모님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들 당사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지혜를 그런 것을 쌓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2020 노인 실태 조사는 매년 있는 게 아닙니다. 거의 한 3년, 4년마다 있는데 이 데이터는 무려 10,000명에 대해서 면접 조사를 통해서 또 시계열적으로 예전부터 쭉 이어온 데이터를 조사하는 그 방대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읽어보는 것이 시니어 라이프에 관심 있는 분들, 특히 시니어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필독서로 찾아봐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